많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꼈던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내 심장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평소에도 생각을 했지만 페이커라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고트하다. 이런 우아함을 넘어선 고트한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생각하게 된 것은 우선 페이커 씨의 말하기를 보면서였어요. 저는 롤을 모릅니다. 게임을 잘 못해요. 게임도 자꾸 이겨야지 할 맛이 나는데 저는 자꾸 지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페이커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는 대상형 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페이커님이 이번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한강 작가님의 강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새벽은 원래 잠들어야 되는 새벽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의 그 허전한 마음을 한강 작가님의 강연이 따사롭게 채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이 말하는 고트함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짱이 고트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은 그 고트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페이커님의 연설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승부를 굉장히 집착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승부욕이 높다고 해서 내가 승리를 하진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말에 탁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질문을 했다. 이 승부욕은 무엇이고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자신 스스로 내면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사이트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단함 이꼬르 고트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강 작가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강연의 그 흐름이 스스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맺음을 맺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앞으로도 소설을 써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일까? 또 소설을 쓰면서는 왜 이렇게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고 또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계속해서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와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고 성취를 하는 그 전반의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성취를 거머쥘에 있어서 힘들었는지 이것을 막 누리고 향유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 진행형 나는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진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본 사람들은 남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거든요. 발표를 아주 많이 서본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것까지 너무 잘했는데 이것만 바꾸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이 유독
이걸 왜 그렇게 했냐, 그걸 왜 그렇게 했냐 쉽게 지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요, 요리를 내주는 행위 자체에 되게 고마워서 뭐 내가 미슐랭 갈 거 아닌 이상 아니면 이 친구가 뭐 요리 실력을 요리왕 비룡처럼 올리는 게 목표다 이러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누군가 해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다, 고생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든 자신이 그 노력을 하고 성취를 조금이라도 이뤄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다른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고트함. 진짜 최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감성과 이성의 밸런스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인격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사실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 첫 번째 특징은 중심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 이상의 말을 하거나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칭찬을 하거나 아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이에요.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때 비난을 받았거나 또는 너무 막 친근한 느낌으로 막 다가온다거나 친한 척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도 사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끌려가지도 밀리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실제 페이커님과 한강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수줍어 하시고 뭐 떨려 하시고 뭐 그렇게 막 달변가 같다라는 느낌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두려움이 보인다거나 과도한 긴장감 보이지 않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진짜 고트함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고트해질 수 있어요. 우아한 척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과찬이십니다. 할 수 있죠. 근데 행복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의 인격이 보여질 때는 공격을 당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하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제 뇌도 해킹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님이 일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 신사참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막 그런 막 심각한 대토론의 장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시는 얘기는 나는 오늘 역사,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앞으로 한 일이 어떻게 잘 나가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취지로 여기를 왔기 때문에 뭐 답이야 내 마음속에 있겠지만 답변을 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대화 상황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 정말 높은 의식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의식 수준을 가진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했을 때 사실은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그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 전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도서 선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반박을 할 때 뭐 막 이거는 이렇고 뭐 외설이 아니라 그 부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막 천박한 어쩌고 막 마음속으로 이 정도가 막 차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온화한 무드 그 자체로 스페인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직접 투표한 소설로 채식주의자가 추천 도서가 되었다.
그래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확실한 답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려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그거죠. 전반에 이 자리를 이해하고 있다. 그 고트함을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성실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의 자신의 작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그 성실함. 제가 항상 가장 가지고 싶은 그 모습, 그 부분을 고취시켜준 또 하나의 책이 있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고 낭독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책의 이름은 삶은 예술로 빛난다 라는 책이고요. 반복되는 삶에 지쳤는가? 여기에 온 카와라라는 일본 작가의 오늘 연작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제가 캡처를 해서 읽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우환 작가님, 매일매일 자신의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가 이우환은 어릴 적 어머니와의 대화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소년 시절 그는 쌀을 씻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매일 똑같은 쌀 씻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즐거우실 수 있냐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똑같은 쌀 씻기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당신은 그 일을 할 때마다 매일 다르게 느낀다고. 어떤 때는 시원한 물이 생기를 주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흥이 오르기도 한다고. 쌀과 물과 손이 하나가 되어 잘 움직일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 매일 쌀 씻는 것이 항상 새롭다고. 어린 우환의 눈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머니의 쌀 씻기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쌀 씻기는 매일 매 순간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행위였다. 이를 우리는 예술적 행위라고 부른다. 매 순간의 일회성을 깨닫고 감각을 깨워 완전히 열어놓은 행위자에게 매 순간은 늘 전혀 다르고 새로운 순간으로 다가온다. 매 순간 새롭게 감각하며 새롭게 깨어있는 화가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회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선과 점 앞에 그림을 보는 우리가 선다. 그리고 그림이 우리에게 말없이 묻는다. 반복의 숙명을 지닌 우리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경험하며 살고 있냐고. 우리가 지성을 발휘해 그 진실을 매일 매 순간 의식하려 노력한다면 무미건조하게 여기던 것들이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듣도 보도 못한 색과 형과 향을 지닌 꽃이 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술이 피어날지 모른다.